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막 해가 갑자기 해가 너무 화나죠 여러분. 우선 여러분 거두절미하고 캐나다에서 잡 구하는 방법 꿀팁에 대해서 단계별로 좀 알려드리려고 좀 정리를 해놨어요. 우선은 여러분 캐나다에 오시자마자 C넘버, 은행 계좌, Serving It Right이라는 자격증을 좀 따놓으시는 게 편하실 것 같아요. 첫 번째, C넘버란 캐나다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주어지는 일할 수 있는 넘버? 내가 일을 구했다 하면 바로 이제 C넘버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미리 만들어 놓는 걸 추천드려요. C넘버는 캐나다 서비스라는 곳으로 구글 검색을 해가지고 가서 따시면 되고요. 여기는 좀 일 처리가 좀 늦은 편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아침에 가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은행 계좌를 꼭 만드셔야 합니다. 저는 TMI지만 TD뱅크를 쓰고 있어요. 서버 잡을 구하고 싶으신 분들은 Serving It Right이라는 자격증을 따놓으면 조금 더 서버 지원을 하는데 폭이 넓어져요. Serving It Right이 뭐냐면 캐나다의 주류 자격증이에요. 캐나다에서는 주류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 술을 서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격증은 꼭 필수로 따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펍에도 지원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레스토랑 같은 경우에도 일반 레스토랑 같은 경우에도 뭐 술을 파는, 맥주를 파는 레스토랑 되게 많기 때문에 아마 서버를 하시려면 Serving It Right은 꼭 필수로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이 좀 더 폭넓게 지원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일하고 싶으신 분야를 설정해야 합니다. 일하고 싶은 분야를 설정했으면 이 일하고 싶은 분야에 맞는 이력서를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력서를 작성하실 때는 내가 원하는 분야에 맞는 이력을 넣고 그 밑에 커버레터라고 나에 대한 설명, 뭐 예를 들어 내가 비자가 얼마나 남았고 난 언제가 가능하고 나는 어떤 일을 했었다라는 거를 조금 살짝 짤막하게 적어 놓으시면 이게 좀 더 연락이 올 확률이 확 높아져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력서를 제출해야겠죠? 이력서는 일단 인디드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일자리를 서치를 할 수 있고 이력서 드랍이 가능해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저는 인디드에 그렇게 의존을 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인디드에만 의존을 하면 좀 일이 더디게 구해지고 확률이 좀 낮아져요. 일단 캐나다는 직접 찾아가서 얼굴을 보고 이력서를 내는 그게 좀 일반적이더라고요. 그리고 그거를 매니저들이 선호한다고 해요. 이력서를 내러 가실 때는 일반 직원들한테 이력서를 내지 마시고요. 꼭 매니저를 부르세요. 혹시 매니저 있어요? 매니저가 없다 하면은 언제 오는데? 그러면 다시 그때 찾아올게. 그렇게 말을 하고 다시 찾아가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은 그냥 아르바이트생들한테 주면 그게 매니저한테까지 안 가는 경우가 진짜 많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쓰레기통에 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아깝잖아요. 이거 뽑는데 그래도 돈 들었는데. 그러니까 좀 최대한 매니저들의 얼굴을 보고 매니저들한테 직접 제출을 하는 게 확률이 올라가는 소리가 들리실 겁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는요. 카페 중에서도 여러분 스타벅스에 지원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온라인 지원을 하셔야 합니다. starbucks.ca 라는 그 스타벅스 캐나다 사이트에 들어가서 지점을 설정해가지고 온라인 지원을 할 수 있어요. 저는 여기서 좀 추천드리는 게 뭐냐면 온라인 지원을 해놓고 그 지점을 오프라인 방문을 한 번 더 하세요. 레주메를 가지고 가서. 오프라인으로 한 번 더 방문을 해서 레주메를 내면 좀 더 확률이 높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지금 스타벅스를 온라인 지원으로는 한 10개 넘게 지원을 했고요. 두 군데는 일단 이제 이력서를 가지고 가서 나 이거 지원을 했는데 나 이력서 한 번만 더 봐주라. 나 여기서 꼭 일하고 싶어. 매니저를 찾아가가지고 말을 했더니 한 군데는 바로 거기서 면접을 보았고요. 나머지 한 군데는 알았어. 그럼 다시 연락해줄게 해놓고 일주일 뒤에 연락이 왔어요. 근데 스타벅스에서 이렇게 연락이 오는 경우는 진짜 별 많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좀 어렵대요. 근데 이렇게 온라인 지원을 한 후에 오프라인으로 가서 직접 방문을 해서 레주메를 낸 경우엔 저는 2번 다 이렇게 면접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존버의 시간이라고 하죠.
이게 진짜 너무너무 힘든 시간인데요. 제 경우에는 이력서만 온라인 지원까지 총 합치면 60개 이상을 제출을 했고요. 그 중에서 3곳은 바로 이력서를 내자마자 면접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그리고 나머지 7군데는 짧으면 그 당일, 그리고 길면 거의 2주 뒤에 연락이 왔었어요. 면접에서 받은 질문들을 공유를 드릴게요. 이건 거의 다 공통 질문이었어요. 우선은 일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되는지, 너가 어떤 비자를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물어보고요. 비자 만료 기간을 물어봐요. 언제까지 일을 할 수 있는지, 어떤 포지션을 원하는지를 물어봐요. 풀타임, 파트타임 중에 어떤 걸 원하는지, 그리고 일주일 중에 가능한 요일과 시간도 물어보고요. 그리고 그 경력란이 있잖아요. 그 경력을 딱 짚으면서 여기서 무슨 일 했어? 너 여기서 무슨 일 했어? 한국에서 무슨 일 하다 왔어? 막 이런 나에 대해서 좀 물어보는 질문도 되게 많았었고, 너 캐나다에서 계속 살 거야? 아니면은 돌아갈 거야? 이런 질문도 꽤 많더라고요. 근데 무조건 산다고 하세요. 무조건 비자 연장할 의향이 있고, 그러니까 좀 오래 일을 하는 사람을 좀 찾는 것 같아요. 그리고 카페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라도 커피 경력이 있으신 분들한테 좀 더 유리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트레이닝을 하고 있는 곳에서 봤던 면접을 오디오로 좀 들려드릴게요. Small resume. So Really? small. Yeah. I didn't think so. But I have an experience of a cafe in Korea. How long were you there? 1 year and 3 months. Are you looking for full time or part time? Full time is better. Full time. Are you working right now? Now I'm free now. So you've been here 2 months Yes. and you haven't found a job yet? Yeah. The whole time? Yeah. Why? Why? I want to take a rest first. So I had to travel in Rocky and Vancouver. Okay. When does your visa expire? My visa expire next September September 2020. Yeah. Are you gonna go home? Yes, maybe, but I want to extend my visa, so I'm not sure now. Okay. Yeah. You want to stay? Yeah, You wanna I stay? hope. Why did you choose Vancouver? I had the experience in the language school in Toronto. I was a assistant in hair salon. Was it a co-op? Was co-op in Toronto? I was a student visa. So that time, Canada is very nice for me. I had a chance for coming to Canada. I want to live another city. Vancouver is very warm, yeah, I heard. So yeah, I hope come again. How long were you in Toronto? 6 months. 6 months? Were you practicing English there? Yeah. Yeah. So why isn't your English even better then? Oh, really? Yeah, it should be very good if you're in Canada for that. Are you looking for day shifts or night shifts? Day shift. You want day shifts? Yes, but night shift is no matter. You can help one night shift? Yeah, because my house is over there. Oh. Just 2 minutes Oh, by that's foot. it? Yeah. Oh, okay. 2 minutes. That's very close. Everything seems fine to me. Oh, Yeah. So I'd like to offer you full time thank day you. shifts. There will be some night shifts when people are on vacation and Yes. stuff like that. That's Yeah, I okay. can. Yeah. Okay. And this is your cell number? Yes. Okay. So I'll text you maybe later today and make a time for orientation. Okay. Okay. Thank you so much. 제가 영어 실력을 제가 알기 때문에 제가 막 엄청나게 유창하게 말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외국인들이 말을 하는 거를 제가 100% 다 이해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저는 좀 더 면접을 보는 게 좀 무서워서 일단 면접을 대비해서라도 공부를 해놓자 싶은 심정으로 조금씩 공부를 항상 맨날 했었어요. 이제 제가 면접을 대비해서 공부했던 방법을 좀 공유하자면, 제가 지금 여기서 학원을 다니는 것도 아니고 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저는 유튜브랑 시원스쿨 강의에 되게 많이 의존을 했어요. 일단은 필요한 상황의 영어를 유튜브에서 찾아서 공부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카페 면접 알바, 그거를 유튜브에 쳐요. 그래서 그거를 진짜 한 몇십 개를 찾아가지고 다 봐요. 아, 이 표현이랑 뭐 이런 답변 같은 거는 내가 좀 외워놔도 되게
외워놓으면 되게 좋겠다 싶은 건 다 적어놓고 숙지를 하려고 했던 편이에요. 그리고 좀 예상 질문 같은 면접 예상 질문을 제가 이렇게 좀 몇 개 뽑아서 답변을 제 스스로 만들어서 내가 막 몰랐던 표현들 그런 거 좀 알아가면서 내 머릿속에 집어넣으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했고 시원스쿨 강의 덕을 진짜 많이 봤어요. 시원스쿨 여행 영어 그거 이제 제가 한번 영상 만들어놨었잖아요. 처음에 와가지고 적응을 하는데 너무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되게 100% 신뢰를 하고 이제 틈날 때마다 시원스쿨 강의를 계속 봤어요. 제가 지금 요즘 보고 있는 거 뭐냐면 기적의 영단어라고 한 강의당 하나의 단어, 혹은 하나의 표현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게 있는데 한 강의당 2분에서 3분 정도라서 되게 부담이 없는 시간이고요. 그래서 저는 보통 자기 전에 보거나 아니면 화장할 때 봐요. 화장할 때 틀어놓고 화장을 해요. 좀 들으면서. 미닛이 좀 짧긴 하지만 미닛. 할 때 잠깐 시간 좀 주세요라고 해서 Can you give me a minute 했잖아요. 근데 시간이 더 필요한 거야. 네. 그랬을 때는 어를 another, A-N-O-T-H-E-R, another로 바꿔서 1분만 더 주세요. Can you give me another minute? Can you give me another minute? 시간 좀 더 주세요. 맞아요. 그렇죠. Can you give me another minute? 나도 같이 영화 보러 갈 건데 내 자리도 남겨놔 라고 할 때 Save room for me 라고 하시면 Save room for me. 디저트 배먹을 남겨놔. 네. 그랬을 때 Save room for dessert 이런 Save 식으로 room for 다용도로 활용할 수 dessert. 있습니다. 진짜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단어들도 솔직히 되게 많아요. 기본 뭐 기적의 영단어 제가 지금 듣고 있는 강의에서는. 근데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고 자부를 했었는데 거기에 이제 그 단어에 붙는 수식어 그러니까 뭐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도 되게 활용을 할 수 있는 범위가 되게 넓어지고 뭐 예를 들어보자면은 우선은 스케줄이라는 단어가 원래 명사로는 일정 동사로는 일정을 잡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 단어 앞에 ahead of, right on, behind 어떤 수식어가 붙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뜻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 표현 같은 경우는 제가 아주 요긴하게 써먹고 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뭔가 기본에 충실할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좀 많이 의지를 하고 있죠. 이 강의에. 현재는 저는 카페에서 트레이닝을 받고 있고요. 그 트레이닝을 진행하면서 사실 더 좋은 조건의 일자리에서 면접 제의가 오면 면접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어요. 보면서 좀 간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아직 확실하게 어디로 정해졌다라고 지금 좀 말씀드리긴 어려워요. 확실하게 정착하는 일자리가 생기게 되면 여러분께 다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워홀 관련해서나 캐나다 생활에 관련해서나 궁금하신 점 있으면 편하게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아는 선에서는 꼭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